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중입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엥? 파주시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골을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뒤에 보세요.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네요. 제 앞쪽에도 공원도 있고 근처에 모든 게 다 신도시예요. 바로 파주 운정 신도시의 정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왜 왔냐? 경매 물건을 보다 보니까 신도시인데 감정가 3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진 상가 물건이 있어요. 전용이 286평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평수의 상가가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기회는 없을까 하고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봤습니다. 자, 물건 과연 어디냐? 바로 요 빌딩에 있습니다. 이 빌딩에 9층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8층, 9층, 10층 3개가 현재 공실로 있는데 예전에 요양병원으로 사용했었고 현재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9층이 경매로 진행 중인데 맞는 업종이 없어서 떨어졌는지 주변에 상권이 없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둘러보기 전에 전체적인 판을 한번 상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근처 쭉 둘러보니까 여기는 휑합니다. 휑하고 녹지는 많아요. 파주는 파주네, 그죠? 휑하고 여기는 공원이 조성돼 있네요. 공원이 조성돼 있고 멀리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멀리 아파트가 있고 이쪽 도니까 이쪽에는 아파트가 새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의 상권은 몇 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쪽에 운정역이 있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바로 운정역 상권이에요. 운정역 상권이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미성숙 상권에서 성숙 상권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미성숙 상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 잡았던 성숙 상권인 저쪽에 위치한 야당역 상권에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술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흥시설이 많기 때문에 야당역 근처에서 많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곧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예전엔 크게 볼 수 있던 게 야당역 상권, 이마트 상권, 그리고 홈플러스 상권, 이 3개가 운정 신도시의 주력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운정 역세권 상권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어디냐? GTX 역세권이 되겠죠? GTX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상권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오래된 상권보다는 성장하는 신규 상권들에 아무래도 새로운 업종이 들어가고 유행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인 상권인 운정역세권, 여기는 핫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지하철역이 가깝습니다. 또 두 번째, 배우 세대가 없었는데 이제 배우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2개 단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 스타필드 빌리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 스타필드의 축소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상권을 흡수하게 되지만 스타필드 빌리지는 물론 흡수도 하지만 같이 상생하는 모양새를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나와봤고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이 상가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한번 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권 분석 어플에서 어플을 켜시고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하고 지도를 일치시킨 다음에 상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반경 1km, 즉 제가 있는 위치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 배우 세대를 봤더니 빌라가 2,400세대 그리고 아파트가 8,400세대 정도, 총 배우 세대가 13,000세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배우 세대 13,000세대라 조금 아쉬운데 신도시치고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느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는 배우 세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쪽짜리 세대다, 약간 반쪽짜리 상권이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또 하나 생각한다면 운정역을 기준으로 서쪽편 저희가 있는 신도시는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운정역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철로를 건너가서 있는 단독 세대가 과연 우리의 배우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배우 세대가 맞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3,000세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온 경매 목적물은 거의 전용이 300평짜리예요. 한 개층 전부를 씁니다. 자, 그러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9층이나 되는 건축물에 와야 되는 이유가 걸어서 9층까지 올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는 어떨까라고 확장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가진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대우 세대를 반경 1km에서 1.5km로 한번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3,000세대가 32,000세대로 바뀌어요. 500m 반경만 넓혔을 뿐인데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13,000세대가 32,000세대가 되더라. 특히나 아파트가 21,000세대나 됩니다. 1.5km 거리라고 하면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즉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죠. 특히나 바로 인접하게 새로 생기는 스타필드 빌리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많은 편의시설이 있겠지만 쇼핑을 하고 맛있는 맛집을 검색한다든가 스타필드에 온 김에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주변의 대형 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스타필드 빌리지만으로는 100% 만족을 시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맞는 업종을 찾는다면 이 상가는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임장 물건 저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주변에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유동인구 한번 볼까요? 유동인구는 거의 없네요. 그죠?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10분인데 유동인구를 많이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 1층에 파리바게트가 들어와 있는데 파리바게트 간판이 조금 오래된 걸로 봐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로드뷰를 보면서 언제쯤 들어왔지?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파리바게트가 일반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지 차를 타고 와서 사 먹는지도 체크 가능할 거고 저는 이런 곳이 있으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빵의 진열량을 보고 우리 동네 빵집 대비해서 진열량이 어느 정도다. 특히나 빵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열량이다. 기준이 되는 식빵이 몇 개 정도 있다. 바게트가 몇 개 정도 생산이 되더라로 매출을 추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상권 분석 방법이 되겠죠. 제가 잠깐 들어왔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없는데 샌드위치 진열량이 좀 있네. 그리고 매장에서 생산하는 빵의 양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조금 틀렸는데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트가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평균적인 매출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에 인포를 보니까 8층, 9층, 10층은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실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카페 24도 있고 3층에는 쿠쿠 그리고 2층에는 음식점들 들어와 있습니다. 2층까지 음식점이 갔다고 하는 건 상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곳의 입지가 운정 호수공원 바로 앞이어서 호수공원에 오셨다가 이용할 만한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할 만한 업종들이 들어와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영업 현황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우선은 둘러보니까 그래도 양호하게 입점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8층, 9층, 10층이 현재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단실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9층에 도착을 했고요. 철거 공사를 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폐기물들이 좀 쌓여 있고요.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소장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자, 9층 경매 관련해서 안내문이 있어요. 24년 10월 15일 현재 미납관리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용관리비는 월 30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용에 대해서만 1억 600이다 라고 해놓으셨고,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의료시설에서 근생으로 전체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주차 대수가 6.3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차 가능 대수는 건물 전체에 5대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고 싶다라고 그냥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용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꼭 짚어봐야 된다. 지자체 알아보셔도 되고 건축사무소에 알아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안내까지 해주셨네요. 자, 중요사항. 상가 입점자들이 주차 여름이 있기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소유주들의 동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의 그냥 주관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즉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주차 때문에 현재 주차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는데 힘들 거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뭐 의견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규약이 있죠. 그 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체적인 건 내가 현재 어떤 업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따라서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는 약간 경고문식으로 기존에 있던 요양병원, 의료시설로 사용할 사람 아니면 용도 변경이 힘들 거예요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최저가가 싸다고 그 가격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로 안내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들이 있겠네요. 입원실하고 진료실로 되어 있던 칸막이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멈춘 겁니다. 영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공사를 진행하다가 아마도 사업 계획이 완성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본 건물 901호 전체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기존 임차인이 모든 시설 관리를 포기했다. 누구도 본 건물 901호 전체 출입을 금한다. 현재 시점으로 실제 누구도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했고, 경고를 무시하고 출입하면 현행법으로 즉시 경찰에 연행할 수 있다 라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 방해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여긴 현재 공용 부분이니까요. 제가 있는 곳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요. 폐기물들은 이렇게 쌓여 있네요. 공용 부분의 폐기물 적체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공실로 추정되는 아래층으로 한번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8층이 오니까 8층은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네, 보고 싶은 게 딱 있습니다. 자, 제가 왜 8층으로 오고 싶었냐? 아까 저희가 위치한 입지가 중요했었죠? 입지가 호수공원을 양쪽에 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뷰가 나올지가 궁금한 거예요.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부동산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 장점을 살릴 만한 게 있을까? 그 장점이 공원뷰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와봤습니다. 자, 이쪽을 보니까 이쪽은 운정역이 바라보이는 쪽으로 스타필드 빌리지하고 오피스텔이 건축 중인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상업지역이 보입니다. 자, 이쪽의 뷰는 특별할 게 없는데, 자, 이쯤부터가 되겠네요. 여기부터 호수공원이 조망이 가능하네요. 호수공원이 조망이 가능하고, 햇볕이 지금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뷰는 탁 트인 개방감이 보입니다. 자, 한 면, 두 면 반 정도가 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금 창이 통창이 아니어서, 통유리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샤시가 중간중간에 창이 들어가 있어서 답답해 보이는데, 만약 이렇게 전면이고 깨끗이 유리가 청소되어 있다 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조망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쓰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요. 확실히 부동산의 장점으로 이 호수공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현재는 여기는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정도 면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8층과 9층이 면적이 동일한 건 확인을 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 똑같은 구조에 이런 부동산이 있다. 위에 9층 저희가 봤던 경매 목적물도 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정도 면적이 될 거다. 그리고 층고도 이 정도가 될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텍스가 뜯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하리까지
자, 보시면 텍스 위로 하리가 보이시죠? 관이 지나가는 저기까지가 길이가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도 나중에 우리가 업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래도 관리소장님께서 안내문은 붙였지만 관리소원서 한번 방문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왔어요. 아, 네, 봤는데요. 그 금액이 1억 600인가 적혀있는 거. 1억 한 800 정도 되는 원금. 원금이요? 이게 3년이에요? 3년 조금 넘어요. 3년이가 한 3년 6개월? 그럼 그 3년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인테리어를 하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가셔서 보셨을 건데, 네. 물론 인테리어가 수업이 된 거예요. 집기 같은 게 이렇게 보니까 보이던데? 집주인이 다른 데서 사업하다가 자기 집을 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하다가 오그러졌고 작년 초에 이제 그 집주인이 딴 데 사업하다가 그쪽에다 사무실기를 갖다 놨고 그럼 요양병원을 집주인이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임대를 내놨다가 임대인이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네. 그러고 원래 이제 7, 8, 90이 요양병원으로 용도가 났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7층, 8층은 용도 변경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나머지 층은 그 주차 상정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용도 변경이 없어요? 일부 됐는데 전체는 안 되고 지금 그 제가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소유주들이 이제 받아요. 주차는 심해서.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요양병원대로 쓰기 위해 요양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 용도로는 요양원, 사원으로 아마 실소유주가 동네를 받으면은 좀 실익이 있을 것 같고요. 학원이요? 그 용도는 학원도 되니까.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손을 못 댔어요. 제가 그게 다 브리핑했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을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소유주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현 공실이 있는데 주차란이 심해서 와서 보니까 주차가 안 되네? 그러면은 지금 공실들이 있는 소유주들이 임대도 안 나가는데 누가 와서 용도 변경을 해주겠어요? 여기 3층에 쿠오쿠에서의 손님이 안 와요. 이거 평수만 있고 점심 때는 여기 풀로 차니까. 저희 지금은 양호한 거예요. 그래요? 아예 예전에 같은 경우 줄 서고 못 들어오고 밖에다 차대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진짜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경매를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양원이나 학원이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위기가 더 보이시나요? 기회가 더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날의 검 같다. 뭔가 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기 전에는 아는 지역이니까 큰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미성숙 상권이라고 판단했는데 불구하고 집객력이 상당하네.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기회가 더 많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층, 9층, 10층을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286평이나 됩니다. 첫 번째 위기예요. 286평. 자,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된다면 286평이나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9층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20평 상가가 9층에 있다? 20평을 이용하기 위해서 9층까지 올 리가 없죠. 주변에 2km, 3km 상권, 1차 상권을 넘어서 2차, 3차 상권에서도 호수공원에 나들이 왔다가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가, 연인들이 데이트를 했다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가, 아니면 스타필드 빌리지에서 쇼핑을 했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런 검색어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은 굉장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그 기회가 286평이라는 대형 평수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관리소장님이 안내문도 붙여놓으셨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도 불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맞는 사실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을 위해선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규약이 만들어져 있고 관리규약에 따라서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평수가 대형일 때 500평방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더더구나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약간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 이상하게 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 제 경쟁자를 다 물리쳐 주시는 거잖아요. 안 된대요. 그런데 전 속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 제 노하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노하우를 찾아서 가지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9층이라 너무 높아요. 높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도 멀고 9층이라서 뭔가 좀 접근하기가 2층보다는 더 높아서 싫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8층으로 찾아가서 바로 봤던 게 뭐였죠? 뷰였어요. 어떤 조망을 가지고 있지? 자, 바로 여기 보세요. 주식회사 더 470. 제 회사의 사무실도 뷰가 이렇게 좋아요. 이 공간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기분이 좋고 상담을 할 때 상담 받으시는 분, 상담을 하는 저조차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리고 낮에도 나름의 뷰가 있습니다. 음악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뷰가 이것과 비교도 안 되게 더욱더 좋아요. 그런데 샤시가 많아서 좀 거슬리고 유리가 투명하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청소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뷰를 살릴 수 있게 비용이 많이 들어도 통창을 다 교체할 수 있다면 뷰가 필요한 곳마다 포토존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뭔가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한다면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향후의 부동산의 예상이 되겠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단계별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 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제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게 완성이 되면 운정역이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운정 역세권이 개발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상권이 될 것이다. 그 하나의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호수뷰가 보이는 상가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감정가 30억짜리가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져 있어요. 미납관리비 1억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입찰가를 좀 낮추면 되죠.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에서 1억 정도를 빼서 입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목표 수익률은 맞겠죠?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만들 수는 있다 라는 판단은 듭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과연 어떤 업종이 적합할지 댓글에다 좀 남겨주시고 만약 제가 낙찰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써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회차 정도까지는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에 준하는 가격을 이용하실 분들, 즉 실제로 이 상가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적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결과도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어떤 업종이 적합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극대화되겠다 라고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걸 보고 참고하고 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